안녕하십니까. 위드시모연 심정석 원장입니다. 네, 갑상선 암으로 진단됐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선 마음 진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치료 과정을 거쳐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은 치료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암으로 인해서 물론 치료 과정 중에 고생을 하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잘못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 내셔서 치료 받으시고 극복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가장 먼저 바라시겠죠. 오진은 아닐까? 오진일 수도 있어. 조직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면 괜찮다고 나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조직검사라는 것은 환자분의 갑상선 안에 있던 혹에서 세포를 꺼냈고 그 세포를 병리과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세포가 암세포더라.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몸 안에서 갑상선 암세포가 나왔다. 이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이 바뀌지 않는 한 조직검사를 다시 해서 괜찮다고 나온다면 사실은 그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지 지금 암이라고 나온 이 결과가 뒤집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 결과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병리과 선생님이 판독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네, 이 부분은 한번 걸러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위해서 큰 병원에 가시면 저희가 채취했던 그 세포를 환자분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세포를 큰 병원에 제출하시고 그 병원에 있는 병리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판독을 하시는데 만일 판독이 잘못됐다면 거기에서 이건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판독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진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질 기회가 있으니까 조직검사를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께서 시간을 잃지 않으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찾아보시다 보면 유두암이 굉장히 예후가 좋고 다른 암도 있고 이런 얘기를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무슨 암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잘 빼먹어요. 빼먹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유두암이 거의 대부분 거의 99.9% 유두암이라서 그건 사실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유두암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환자분들은 그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면 유두암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은 갑상선 암은요, 거의 대부분 1기예요.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의원급에서 진단하는 그러니까 뭐 검진센터에서 발견됐거나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게 만져져서 발견되는 그런 암이 아니라 검진을 하거나 그래서 나는 암이 있는지 몰랐는데 검사하다 우연히 발견된 그런 경우의 암들은 거의 대부분 1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몇 기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암이 몇 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갑상선 안에 있는 그 혹 크기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암이 갑상선 밖으로 퍼졌는지, 그리고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그리고 림프절 바깥을 넘어서 뭐 폐까지 갔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얻어야 몇 기인지가 나오는데, 지금 환자분께서 검사하신 것은 그 갑상선 속에 혹이 있었고, 거기서 세포를 꺼내봤더니 암세포더라. 그래서 그 혹이 암이더라. 거기까지만 검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몇 기인지를 알기 위한 검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기인지는 현재까지는 판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검사는 이제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그러면 병원을 옮기면 검사를 다 다시 하느냐? 조직 검사를 다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린 슬라이드를 재판독은 아마 할 겁니다. 요즘엔 너무 바빠서 그것도 안 하고 저희가 드린 판독문만 보고 수술하는 병원들도 가끔 있던데, 대부분의 수술하는 병원들은 재판독은 보통은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시 합니다. 저희가 한 검사를 또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수를 보기 위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등 또 다른 차원에서 해야 할 검사들을 초음파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초음파랑 옮겨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초음파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시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CT를 찍는 병원들이 꽤 있을 겁니다. CT를 찍는 병원도 있고 안 찍는 병원도 있을 텐데, 찍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수술을 주로 하는 3차 병원들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찍는 병원이 더 많고 안 찍는 병원이 더 적습니다. 자,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가, 어느 선생님이 유명한가, 어느 병원이 좋은가, 이 부분이 우리 환자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십니다. 이게 마치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뭐 어느 대학이 제일 좋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서성한 뭐 이건 뭐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순서를 매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학도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그쵸. 일률적으로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어느 과는 어느 대학이 가장 우수하고, 뭐 어느 과는 어느 대학이 요즘에 가장 앞서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갑상선 암도 이제 일률적으로 어느 교수님이 제일 잘한대,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서 갑상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 갑상선 암이 1cm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셔야 됩니다. 1cm 이하의 갑상선 암을 미세유두암이라고 합니다. 미세유두암인 경우에는 우선 내가 비수술의 길을 걸을 것이냐, 수술의 길을 걸을 것이냐, 제일 큰 갈래 둘을 먼저 나눠 놓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수술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술은 지금까지 갑상선 암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온 가장 표준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1cm 이하의 미세유두암에 대해서는 비수술적 치료도 수술만큼이나 못지않은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는 능동적 감시입니다. 능동적 감시는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이 혹을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치료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세유두암은 워낙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그냥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야, 갑상선암은 그냥 놔두고 보면 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환자분은 능동적 감시를 해도 충분히 안전하겠습니다 라는 평가 후에 하실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보니까 여기 9mm라고 써 있네, 그러면 병원을 안 가도 되겠네, 이러셔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능동적 감시도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의 하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도 좋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수술과 비수술 중에 우선은 환자분께서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등동적 감시, 비수술 쪽도 한번 염두에 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병원을 선택하실 때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분께 수술과 마찬가지의 옵션으로 갖추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셔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은 아예 수술만 옵션이 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시면 비수술은 아예 그 병원을 갔기 때문에 환자분은 비수술을 제공받지 못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병원을 갈 때 골라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자분께서 나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할래.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1cm를 넘기 때문에 비수술은 옵션에 해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선택하셨거나 수술밖에 옵션이 안 남으셨을 때에는 요즘에는 옛날식 절개술을 할 건지 아니면 요즘식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할 건지 그 중에서도 한번 갈래길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죠.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여기 흉터가 좀 남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괴념치 않아. 그러신다면 수술하는 쪽을 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흉터가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흉터가 없는 쪽으로 택하고 싶어. 그러면 로봇 수술을 하는 옵션이 또 제공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로봇 수술도 좀 들어는 봐야겠어. 그렇더라도 로봇 수술도 가능한 병원이나 담당 교수를 선택해서 일단은 가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는데 유명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선생님은 로봇 수술을 안 해요. 그러면 애초에 잘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암에 걸려서 많이 놀라셨겠지만 여러 가지 참고되는 말씀과 또 치료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치되실 때까지 끝까지 저도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제 도움이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완치되시는데 문제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믿으심위원회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